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의 강미선 교수입니다. 특별히 코트에 대한 전문가로 모셨는데 코트를 사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코트는 제가 한 2년 전에 우연히 처음 들렀는데요.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공간을 쭉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입이 쩍 벌어졌어요. 사실 도심 내에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놀라운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이제 오래된 건물이라는 건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건물들의 흔적들. 그 당시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종로라는 곳에 그때로 치면 가장 아마 그 최신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진, 지금은 오래됐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미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전에 지어진 거, 그 뒤에 또 지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들이 아주 계획돼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골목이 꺾어 들어오고 이렇게 휘어지고 하면서 또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중정이 또 나타나고, 여기 중정에 또 그린이 같이 녹색이 또 함께 있고, 자연스럽게 공간들이 좀 이렇게 분화되면서도 통합돼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이어진 건물들 사이에 어떤 시간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잠깐 느껴지면서 그런 매력들이 또 있었고요. 아주 오래된 걸 그대로 뭐 유지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늘 살아있는 생물처럼 건축물이 변해가면서 잘 쓰이게 되는 그런 점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오늘도 몇 시에 여는지 하지 않고 왔어요. 여기는 항상 열려있는 장소라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서성거려도 누구 눈치를 안 봐도 된다. 이 점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여기는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고 이런 게 굉장히 없어요. 혼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간을 내가 친구랑 둘이 만나기 위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약간의 작은 이벤트, 약간 행사,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를 하게 만들고, 이게 되게 핵심인데, 저도 여길 왔을 때 아주 자주 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제 집이나 뭐 일터 또는 뭐 학교 그런 공간 말고 이제 흔히 제3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뭐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건축이나 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공간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약간 숨이 쉬어지면서 걸음이 느려지거든요. 많은 것들을 탐색하게 되고 뭔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제3의 장소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인사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 주변의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곧 이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약간의 절박함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코트에 훨씬 더 매력을 또 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면은 사실 이런 골목길의 흔적들,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이런 골목길을 가지는 공간들이 꽤 남아있긴 한데요. 다들 아슬아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을지로도 아마 곧 이제 개발의 물결로 이렇게 이제 뒤덮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공간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개발됐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들이 과연 잘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형식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옛날에 이런 시간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은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 먼 미래를 볼 때 충분하게 어떤 자산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설득하고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판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역할은 공공도 일정 부분 좀 참여를 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지는 더한 가치들, 그것들이 자본으로 순환돼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유지해야 된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왕이 지배를 위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제 왕을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는, 특히나 종로를 기반으로 해서 종로의 약간 북쪽, 여기에 왜 지금 보면은 뭐 공예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인간문화재도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리가 조선 대한제국 이후에 그 왕을 서포트 해주던 여러 가지 기능들 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조금 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코트가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요즘 뭐 말로는 융합이니 뭐 통섭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섞이고 끓으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들어오면 이게 평범하진 않다. 뭔가 평범한 듯 하면서 아주 독특한 공간이다라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예술가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의 힘은 굉장히 그 평온할 때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트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시기에 그 예술가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고자 하는 뜻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그랬던 게 굉장히 이 공간에 힘을 많이 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건축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가역적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근데 뭔가를 여기를 새롭게 개발을 하면 그때 할 때는 지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유보를 하면서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이걸 쓰고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그 유보된 그 시간에 맞는 어떤 미래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은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해갈 텐데 그런 조금 더 미래의 가치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더 고민해 보고 최대한 이대로도 잘 쓸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좀 모색해 보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아시스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약간 그 도심에 시끄럽고 막 급박하고 막 이런 템포에 있다가 쓱 들어왔을 때 숨이 쉬어지고 이게 이제 좀 청량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별로 전문가 얘기는 아니죠?